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산마에 떨어진 가팔은 계곡으로 들어가자 전쟁은 일본 알프스에서 초가을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수동성으로 사라졌다. 대대가 쥐를 향해 돌진하면서 들리는 무반동 총 사격, 폭발하는 수류탄, 박격포 폭발의 희미한 소리는 계곡 바닥에서 수백 피트 높이로 솟아오른 수직의 녹색 벽에 의해 잠잠해졌다. 활기차고 예상치 못한 개울이 계곡 내부를 흘러갔다. 그 물은 전쟁에 무관심했고 형태없는 액체가 표면 위로 솟아오른 반짝이는 대리석색 유리 바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계곡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자 물은 더 빠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움직였고 측벽이 점점 더 가까이 밀려 개울에 더 많은 압력을 가했다. 그것은 군인들이 몇 주 만에 본 최초의 건강한 물이었고 맛있을 정도로 시원하고 상쾌한 맛이 났으며 그 냄새는 달콤하고 활력을 북돋아 주었다. 남자들은 개울가에 쉬면서 어린아이 같은 기쁨에 야유하고 소리치며 반짝였다. 그들은 얼굴을 깨끗이 씻고 차가운 물을 듬뿍 뿌려서 시원하게 씻었고 갈증으로 인해 수분을 잃은 몸에 깨끗한 액체를 공급했습니다. 이주민 마을 사람들이 이전에 이 개울을 지상 및 영적 의식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개울둑을 따라 산책로가 구불구불했지만 두껍고 더듬는 비취색 잎사귀가 길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의 고대 석조 조각품이 계곡 바닥과 낮은 화강암 벽에 점점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높이가 1피트에 불과했고 그의 신의 특징은 천년의 풍화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보존되어 있었고 큰 돌 블록에서 잘라내거나 크고 평평하고 불굴의 화강암 슬랍으로 깎았습니다. 개울의 여러 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쌓아 얕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홀짝홀짝 마시는 곳에는 신선한 한국산 사냥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교적이고 둥근 얼굴에 미소 띈 보살이 더 크고 잘 형성된 웅덩이 중 하나에서 맑은 산의 개울을 내려다보는 난간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1000년 전에 성직자들에 의해 끌로 깎였습니다. 수십 년, 계절, 전쟁을 거치며 부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작은 선행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라. 심지어 작은 물방울이라도 결국에는 거대한 그릇을 채울 것이다. 작은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 산만큼 큰 건초더미를 태울 수 있다. 키어스 상사, 여기 수영장에서 잠깐 수영을 할까? 나중에 소대원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기는 정말 끔찍하게 평화롭지 않아. 라이센더 카터 일병이 움직이는 물의 유쾌한 선율과 둥지를 튼 메뚜기 가족의 즐거운 지적인 합창 위에서 제안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마이크 햇의 상병이 말하며 살찐 손을 앞주머니 2개에서 꺼냈다. 수영하고 담배 피우기에 좋은 곳이네요. 그는 아픈 어깨에서 80파운드짜리 배낭을 느긋하게 꺼냈다. 후이. 윌리 썬더볼트 존슨 일병이 분대에게 소리치며 개울이 내려다 보이는 난간을 가리켰다. 저 미소 띈 엉덩이 큰 부처님을 봐요. 우리 위에 올려다보고 있어요. 엿보러 갈게요. 유진,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고향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잭은 돌아서서 빈둥거리는 군인들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잠깐 수영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잘 알잖아.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지 않는 게 더 비참해질 거야. 그러니 이제 5분만 시간을 내서 물이나 변소나 담배나 한 대 피우자. 그러면 가야지. 젠장, 상사. 나는 숙녀, 음식, 그리고 내 가방에 묶인 황동불에 대해 꿈꾸는 것을 멈췄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연주할 수 없어.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지? 물론이지. 존슨, 렛의 엉덩이를 안전하게 넣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분대가 참호를 파고든 후에 내일의 측면 공격과 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적의 진지를 파괴하고 우리의 진지로 재정비한 후에 글쎄, 젠장, 스테이크, 여자, 재즈에 대해 마음껏 꿈꾸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백일몽을 꾸고 있을 수 없어. 맙서사, 라이센더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하루 종일 몽상을 하거든. 리센더 뒤에 선 유진은 앞뒤로 웃음을 터뜨린 다음 리센더에게 물었다. 당신이 가장 꿈꾸는 건 스테이크, 여자, 아니면 재즈인가요? 뱀처럼 생긴 프랭크 코너스는 개울가에 무릎을 꿇고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고기를 때리기 전에 그건 푸시야.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 아직 생각하고 있을 때 말이야. 스네이키 프랭크를 향해 사악하게 비웃었다. 너는 더러운 생각을 하는 바보야. 그렇지, 스네이키 프랭크. 항상 섹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잖아. 나머지 남자들은 짐을 풀고, 전투화끈을 풀고, 담배를 피우고, 도쿄에 남겨둔 여자들, 스테이크, 재즈클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썬더볼트 윌리는 웃고 있는 부처산까지 난간을 올라갔고, 유진은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잭은 담배를 피우고, 스케치북을 꺼내고, 검은 연필을 종이 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위아래로, 좌우로, 그리고 계속해서요. 그동안 땅, 개울, 나무, 새들의 무거운 캐노피,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리듬, 즉 패턴에 대해 생각했고, 그토록 강력한 무언가에 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임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북한 진지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잭은 그 남자들에게 5분을 더 준 다음 움직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1시간 올라가면 칼슨 대위, 서머셋 중위, 그리고 1소대와 2소대가 큰 잎이 무성한 산재나무 덩어리 그늘에 모여 서 있었습니다. 60피트 떨어진 곳에서 흰 털과 근육질의 다리, 뾰족한 발끝, 날카로운 검은 뿔을 가진 야생 염소 5마리가 야생고사리와 달콤한 붉은 라즈베리가 펼쳐진 곳을 잔뜩 먹고 있었습니다. 염소 너머로 산길은 오른쪽으로 꼬불꼬불 구부러졌고 여기서 병사들은 대대가 공격을 가한 곳에서 서쪽으로 5마일 떨어진 쥐의 서쪽 측면으로 그들을 인도할 좁은 산등성이의 기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칼슨 선장이 말하며 가느다란 산등성이에 난 좁은 염소기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알겠어요? 사람은 올라가면 절대 내려올 수 없어요. 존 미드 일병이 눈에서 피로를 비비며 말했다. 빠르게 흐르는 개울의 고요한 소리는 계곡 바닥의 안전함 속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했고 남자들은 그대로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전쟁은 지옥에 가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낙담스럽게 투덜거렸습니다. 빌어먹을 자살 임무야? 선장은 격렬하게 대답했다. 자살 임무는 우리가 그들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용기를 북돋우세요. 칼슨 대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신사님, 이 능선은 우리를 렛마운틴으로 다시 데려갈 것입니다. 약 3,000피트 길이의 횡단로이고 우리 모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행군이 될 것입니다. 서머싯 중위가 대열의 선두에 있고 저는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짐을 풀고 무기를 내려놓고 줄을 서기 전에 산기울에서 마지막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내 칼슨 대위가 줄을 따라 걸어가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과 당신 앞에 있는 사람 사이에 항상 10피트 거리를 두세요. 후방의 사람들은 BAR, 기관총, 무반동총, 박격포 팀을 도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짐을 싣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대화는 없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걷고 발걸음을 조심하세요. 척추를 따라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하늘의 이름으로 아래를 보지 마세요. 지시에 따라 남자들은 정확히 10피트 간격으로 일렬로 전진했습니다. 줄의 길이는 500피트였고 그 몸은 어수룩한 녹색 진해처럼 능선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가며 운명을 향해 하늘로 휘둘렸습니다. 중화기 남자들은 10피트 간격으로 쌍을 이루어 걸었고 20파운드짜리 총을 가슴에 메고 있었고 팔이 무거워 오르막길이 급격하게 오르막길을 오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부츠의 발가락을 땅에 걷어차서 하중을 지탱하는 계단을 만들고 나무를 붙잡고 80파운드짜리 짐을 격렬하게 잡아당기면서 몸을 위로 들어올렸고 중력 때문에 능선에서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중화기 남자들은 팀원들 사이에서 장비를 앞뒤로 옮겨야 했고 긴장을 유발하는 지연이 발생했고 여정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기둥의 움직임은 진해의 진격이 갑자기 멈추고 반으로 갈라질 때까지 약 4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앞에 있는 군인들에게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지연을 일으키는 거야? 능선의 100피트 구간이 겨우 2피트 너비에 불과해서 1소대 2분대의 기관총 사수가 얼어붙었다는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보조 기관총 사수도 겁에 질려 돌아서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기분대는 막힌 곳 아래 200피트에서 쉬고 있었고 전선 끝에 있는 마지막 두 부대보다 불과 3개 팀 위에 있었습니다. 잭은 넓은 능선을 건너 정면을 바라보았고 소머셋 중위가 선두에 서서 전진하는 대열의 선두를 보았습니다. 잭에게는 3분의 1의 병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고 그들은 또 다른 1000피트의 기동으로 렛의 서쪽 측면에 도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칼슨 대위가 척추를 따라 천천히 기어내려가며 병목으로 가는 길을 따라 멈춘 병사들을 피해 기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잭은 위로 올라가서 멈춘 병사들을 피해 정면으로 가서 대위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병목으로 이동하면서 칼슨 대위는 기관총 사수를 위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팩 전문가님, 무릎을 꿇고 천천히 기관총을 길 위에 놓으세요. 저는 못해요, 선장님. 저는 아파요. 숨도 못 쉬겠어요. 겁에 질린 기관총 사수가 공포에 질려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건널목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구역을 건너도록 해드릴게요. 그 위에선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선장님,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정말 끔찍하게 아파요, 선장님. 그냥 고소 공포증이 있는 거겠죠. 미시간주 랜싱 출신의 20세 기관 총수가 흐느끼며 신음했다. 괜찮아요, 전문가님. 우리 모두 무서워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진정하세요. 곧 다 끝날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장님. 제가 일으킨 엉망진창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칼스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잭은 선장이 그의 오른쪽 다리에 조절되지 않은 압력을 가하면서 고통에 움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좋아요, 전문가님, 선장이 말했다. 당신도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 둘 다 무릎을 꿇을 때 기관총을 길에 놓고 당신의 짐을 벗어주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 그것을 해줄 수 있나요? 소대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인 젊은 기관 총수는 격렬한 전투 속에서 심장이 천천히 쿵쾅거리는 것을 멈추고 호흡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숙였고 전문가는 기관총을 내려놓고 80파운드짜리 배낭을 뒤쪽 길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날 때 당신은 두 손을 제 어깨에 얹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제가 당신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젊은이가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고 존 칼슨 대위는 그의 군인을 50피트나 걸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건너자마자 젊은 기관 총수는 네 발로 기어서서 격렬하게 구토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피어스 상사, 대위가 100피트 척추 너머로 외쳤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왜 분대와 함께 있지 않아? 선장님, 저는 높은 데에 꽤 익숙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요. 난 패기 가방과 기관총을 챙겨서 길을 비우겠습니다. 선장은 다시 고통스러워하며 능선을 넘어 걸어갔다. 괜찮으세요, 선장님? 내가 해낼게요, 선장이 소리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팩의 무거운 배낭을 튼튼한 가슴 앞쪽으로 단단히 끌어당겼다. 그러고 나서 균형을 잡기 위해 제게 날카롭고 푸른 회색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나서 위험하고 폭이 24인치인 절벽의 중심을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마침내 조심스럽게 제게 눈을 들여다보며 배낭을 400피트 높이의 능선 너머로 옮겨 오른팔에, 어깨에, 마지막으로 등에 메었다. 여전히 제게 눈에 주의를 집중한 채 그는 왼팔을 어깨 하넷으로 다시 옮겨서 배낭을 몸에 단단히 고정했다. 괜찮으세요, 선장님, 잭이 소리쳤다. 그래, 괜찮아. 가서 기관총을 가져올게. 왜 내가 가져가게 두지 않니? 잭이 항의하듯 소리쳤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선장이 소리치며 대답했다. 잭의 눈에도 똑같은 주의가 쏠린 가운데 칼슨 선장은 80파운드짜리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무기를 꺼내려고 몸을 숙였다. 맙소사, 선장이 갑자기 반쯤 가라앉은 채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장님, 잭이 칼슨에게 소리쳤다. 오른쪽 허벅지가 개자식처럼 아팠어. 대위님, 빌어먹을 기관총은 내버려 두세요. 제가 미드를 돌아다니며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선장이 소리쳤다. 그리고 이전처럼 잭의 청회색 눈을 응시하며 그는 기관총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유령 같은 산의 고요함 속에서 날카로운 夸크 소리가 계곡을 가로질러 터졌다. 잭은 선장의 얼굴이 유령처럼 하얗게 변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고 그는 한쪽 뾰족한 절벽벽에서 다른 쪽 벽까지 울려 퍼지는 소름 돋는 비명을 질렀다. 아, 씨발, 내 빌어먹을 대퇴골이 반으로 부러져서 오우 씨발 아파. 내 빌어먹을 대퇴골이 부러져서 이게 믿겨? 오, 씨발, 지옥처럼 아파.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계곡 벽에 격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앞뒤로 선장은 팩의 무거운 짐 위로 뒤로 넘어졌고 그의 얼굴은 파랗게 변하고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맙소사, 잭이 소리쳤다. 선장님, 제가 당신을 데리러 갑니다. 안 돼요. 선장은 겁에 질린 얼굴을 한 18세의 이포수 미드 사병을 향해 잭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아기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선장님, 제가 돌아가서 의료진을 불러올게요. 모르핀과 부목을 가져와서 여러분을 모두 고쳐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이 난간을 건너게 할 건가요? 선장이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어쨌든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상사님. 그리고 빌어먹을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송어셋 중위와 들것 운반자들이 지금 여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망할 놈의 저쪽으로 갑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선장이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너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해. 그는 가죽 홀스터에서 45구경 권총을 꺼내 잭의 두 푸른 눈 사이로 직접 겨누었다. 너는 빌어먹을 훌륭한 군인이야, 피어스, 대위가 신음했다.
하지만 그건 후지산의 한 짓이야. 난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빌어먹을 산 꼭대기까지 쾌속으로 달려가는 걸 볼 줄은 생각지 못했어. 하지만 젠장,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어. 그는 다시 신음했다. 맙서사, 이 다리가 엄청나게 아프다. 중대의 병사들은 내 리더십에 의지할 거야. 키어스. 성어시 중위는 빌어먹을 훌륭한 장교야. 키어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도와. 그는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선장의 레깅스는 피에 젖어 있었고 부러진 뼈는 배낭 무게에 휘어져 두꺼운 섬유질 근육을 찔렀으며 허벅지를 관통하고 피부를 잘랐습니다. 그 빌어먹을 박격포탄이 내 대퇴골을 부러뜨렸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행군을 해왔어. 빌어먹을 불운이구나, 키어스, 선장이 소리쳤다. 성어시색에 내 엄마와 아빠에게 사랑과 기도를 전하라고 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전해달라고 해. 너희들은 서로를 지켜보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 안녕, 키어스. 칼슨 선장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말했다. 선장님, 잭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칼슨 선장은 척추 위로 몸을 굴려 400피트 떨어져 죽었습니다. 녹색 옷을 입은 그의 몸은 여전히 배낭에 묶여 있었고 두꺼운 황폐한 소나무 아래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있는 들판 바로 앞에서 그의 추락을 막았습니다. 긴 녹색 진해의 전체를 따라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줄을 따라 앉아있던 6명의 남자들이 겁에 질려 흐느끼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다시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잭은 충격에 빠져서 말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몇 분 동안이나 선장의 슬픈 표정과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말을 떠올리지 못했다. 잘 가, 키어스. 그리고 번개에 맞은 것처럼 분노가 그를 압도했다. 그는 폐가 허락하는 한 큰 소리로 세상에 소리쳤고 인류에게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렸다. 엿먹어. 그는 소리쳤고 그는 네 발로 기어올라 몸이 지치고 숨이 거칠어지고 지쳐서 흐느끼며 쉬기 전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는 멈추고 침묵하며 여전히 능선을 건너 자신의 위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위를 척추 너머로 바라보았다. 잭은 일어나서 얼굴에서 눈물을 닦았고 분노가 온 것만큼 빨리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미드 일병, 버텨. 내가 가서 건너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그는 50피트를 걸어 미드가 웅크리고 있는 곳으로 갔다. 존, 나야. 잭, 너한테 짐을 내려줘. 내가 너 대신 짐을 옮겨줄게. 정말이에요, 상사님. 죄송해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문제없어요. 여기가 편안해요. 산속의 집과 같아요. 잭의 자신감이 사병을 편안하게 했고 그는 짐을 풀고 네 발로 앞으로 나아갔다. 잭은 그 남자의 배낭을 가슴까지 들어올려 오른쪽 어깨에 굴리고 왼팔을 스트랩에 걸어 어깨에 편안하게 올려놓았다. 좋아요. 미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나요? 네, 선생님. 저는 잘 지내고 있었지만 팩이 무서워서 얼어붙었을 때 긴장이 풀렸어요. 그냥 여기서 기다리다 보니 진짜 어지러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부드럽게 울면서 말했다. 그건 이해할 만하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었을 거야. 이제 일어나서 여기서 나가자. 뭐라고 할까? 미드 사병은 조용히 일어나서 중위와 척추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산책은 순조롭고 사고 없이 진행되었다. 그가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미드 사병은 젊은 기관총 사수팩 바로 옆에 앉았는데 팩은 대위의 죽음에 대한 굴욕과 끔찍한 죄책감에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이년아, 키어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송어셋 중위가 선장의 비극적인 죽음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듯 물었다. 칼슨 선장이 오른쪽 대퇴골이 팩의 짐을 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 부러졌습니다. 구크 박격포가 그의 다리를 구스넥에서 골절시켰을 것이고 행진의 마모로 결국 부러졌습니다.
선생님. 맙서사, 중이가 눈에 띄게 흔들리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선장에게 우리가 그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45구경을 꺼내서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고 우리가 그를 구하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거야? 중이가 말했다.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작전이나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걸지 않을 거야? 나는 사후 보고서에 이 사실을 보고할 거야. 선장님이 그의 엄마와 아빠에게 그가 그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중이의 눈빛은 그가 선장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